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박시영이 간다! 코너를 새롭게 론칭을 했습니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국회의원님들한테 좀 전달도 하고 제가 또 도와드릴 컨설팅하는 포인트들도 생길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자문도 좀 드리고 여의도와 민심, 여의도와 당심의 간격을 좀 좁히고 싶다. 그래야 21대보다는 22대가 보다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의원님들과의 상호 소통이 좀 긴밀해지지 않을까. 더 민주당이 유능하고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정말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신 우리 김병기 의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첫 번째가 돼서 굉장히 긴장됩니다. 무엇보다 김병기 의원님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부총장으로 맹활약하면서 특히 이제 공간이 간사 역할을 맡아서 실무적인 일을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많은 주목도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무엇보다 본인 선거에서 진땀승. 아니 실제는 격차 꽤 났는데 출구조사에 딱 붙어고 이거 뭔 일이야. 그러니까요. 사실 한강벨트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편인데 예. 그렇게 그냥 첫 출구조사가 좀 이렇게 튀는 바람에 네. 여러 분들이 고생하셨고 그리고 또 그게 전산 장애로 인해서 4시간 반 동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바람에 중간 개표 네, 결과가 개표 결과가 아주 네. 그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우리 지지자들께 본의 아니게 폐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 동작값도 네거티브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심했고 음해투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의 저는 중요한 패인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본인이 네거티브에 몰입하는 바람에 결국 전체 선거를 좀 망쳤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대들을 보통 보면은 그게 귀찮지만 쉬운 상대들이거든요. 그 네거티브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하지만 그게 전문적으로 제가 국정원에 있었기 때문에 네거티브는 팩트가 기본이 될수록 그거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흑색 선전은 팩트 자체를 속일 수 있어야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네거티브를 잘 했어야 되는데 사실 선거라는 건 우아하게 네거티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국힘에서는 정말 저희들은 너무나도 고맙게도 흑색 선전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사실화시키는데 실패한 거죠. 그 흑색 선전에 몰입하다가 망한 케이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그 동작갑도 격전지라고 자기들은 계속 분류를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는 거, 공개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일관되게 이 프로테이지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10%. 그러니까 안정적 우위를 안정적 우위를 갖다 점유했는데 본인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선거판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기대가 아니라 헛된 희망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동작을에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들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인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흑석동 지역을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가 60%를 득표를 했어요. 그 정도 득표를 갖다가 한쪽에서 해주면 다른 쪽에서 커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제 동작을 회복해야 되는 실지지 않습니까? 네. 이걸 4년 후에 회복하려면 유삼영 후보를 바꾸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유삼영 후보가 거기서 4년 동안 열심히만 하면서 저희 당과 그리고 동작갑은 당연히 이런 데서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4년 후에는 전 달라진다고 저는 100% 자신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미 노쇠해지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그때는 이제 퇴장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어쨌든 정치로서는 이제 만개를 하고 이제 지는 단계고요. 유상용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막 피오르는 이제 꽃이 되기 때문에 4년만 여기서 준비를 잘 한다면 다음 상대는 이제 새로 오는 상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유상용 후보가 그 실질을 회복할 수 있다. 4년 후에는 뭐 우리 유삼영 후보가 제대로 한번 보여줄 거라고 보는데 대표님이 많이 컨설팅 해주셔야죠. 공천 과정 같은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총선 승리의 핵심은 공천 혁명에 있었다. 그 우리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정말 엄청난 비난전 막 언론이 앞장서 물어뜯었지만 참신한 인물들이 교체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본선에서도 승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국가정보원에서 주특기가 인사입니다. 국정원의 인사부
이 파트는 굉장히 자부심이 높아요. 그 인사와 비교했을 때도 이번에 공천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말씀을 드릴 정도로 사실 격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단합도 잘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지만 리더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당대표 리더십 중요하죠. 당대표가 믿고서 맡길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게 어떤 인사에서도, 그건 모든 인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사가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믿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월 달까지 굉장히 비난이 많았거든요. 그 모든 비난을 갖다가 끌어들인 겁니다, 저희가. 끌어들여서 한꺼번에 그냥 덮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역전해가지고, 한꺼번에 딱 공격해가지고 딱 덮어버리고 공천 과정을 끝내버린 거거든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대로 인사를 한 다음에 기다린 거죠. 그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을 한 거랑 이제 대비가 되니까 3월 초부터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저쪽은 교체를 거의 안 했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가 된 겁니다. 그렇죠. 저희 40%가 넘게 교체를 했고. 그러니까 우당탕탕하지만 그렇습니다. 참신한 인사들이 계속 여기는 나오고 드라마를 썼잖아요. 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반격을 하려니까 급해지니까 네거티브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미래를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들은 이제 하나씩 물어볼게요. 경선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역별로 차분히 한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뭐 수도권이 앞에서 한 지역도 있고 뒤에 한 지역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시인들이 파격적으로 또 승리하는 과정도 있어야 이게 드라마가 써지고 사람들이 몰입도가 생기는데 관심이 확 올라오는데, 그런 일정들을 잡을 때마다 그런 고민들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어떤 가장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지역은 해볼 만하다 한 지역이 있지 현역 않습니까? 신이 짱짱하다. 뭐 어쨌든 이 지역은 지역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비해서 해볼 만하다 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서 경선을 할 필요가 없는데 경선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선시킨 경우에 진 경우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모두 다 이겼습니다. 여기서 결집을 한 거거든요. 이 결집을 어떻게 시켰냐면 이번에가 거의 공천혁명,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공천의 참여도 이런 것들이 진짜 세계 역사에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 진짜 이정표를 세웠다 할 정도. 옛날에는 경선을 치열하게 하면 경선 후유증이 있어서 진 사람 쪽이 안 돕는다. 그래서 본선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설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딱 보니까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경선에서 패배한 측이 만약에 안 도우면 그거는 그 후보는 역적이 되고 그 후보로 설령 지지했던 사람들도 경선과 무관하게 무조건 본선에서는 다 민주당 후보를 돕는 그런 풍토가 크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경선 후유증이 별로 없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참여율이 높은 겁니다. 이전에는 그 당원들의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이 후유증이 생겨요.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참여율이 7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당원들이 그냥 결집을 한 거죠. 그 결집을 하면서 그게 동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경선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거꾸로 우리가 하나 아쉬운 거는 그걸 뒤집어 보면 전략공천 같은 경우는 늦은 바람에 전략공천은 경선이 없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 아쉬운 거죠. 뭐냐면 도봉갑이라든지 우리 마포갑 같은 데서 아쉽게 패배한 게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관리를 해줬더라면. 만약에 거기를 뭐 예를 들면 전략공천 하려면 일찍 하거나 아니면 서대문 갑처럼 뭐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서대문 했다. 갑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붐을 일으키면서 경선의 모양을 채워줬다면 그 두 분은 어차피 경선에 됩니다. 아주 아쉽게 패배했잖아요. 그 퍼센트가 좀 크고 수 있어. 지역에서 뛰었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처럼 호응이 높았던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의 질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밑바닥을 본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들은 선거에 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었냐면 와서 악수하고 나 권리당원입니다. 얘기하고. 나 민주당원입니다. 하여튼 이런 적이 없었죠. 비율 따지면 10배도 넘는 거예요. 10배. 맞아. 옛날에 그냥 손 흔들어주고 이런 거였지. 와서 내가 당원입니다. 꼭 되십시오. 이런 얘기 안 그러니까 하죠. 그분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위 분들한테 야, 이 정권 심판해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안 된다. 그걸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당을 상대로 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당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여당을 상대한 걸 아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을 상대로 해서 강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걸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는 적극적인 참여 없으면 안 돼요.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상TV.com. 그 하면서 좀 오해도 많이 받았고 언론에서 터무니없는 공격들도 많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때 참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있을 때도 인사가 되면 한 줌에 기뻐하는 분과 정말로 그 분노하고 슬퍼하는 많은 분들의 집합체거든요. 그렇죠. 몇 명밖에 승진 안 하니까. 공천 똑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나름대로의 노하우는 공천이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성공했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쨌든 많은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지나면 과정보다 결과를 갖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굉장히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조중동의 언론과 국민의힘 쪽에서 공천 결과 나온다면은 조용했잖아요. 네. 비교가 되니까 두 당에. 그 결과물이 결국은 본선까지 이제 결과 이어진 거고. 공천심사위원회 또는 대표 이런 분들이 받는 게 아니고 욕바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욕바지가 받으면 그 공천 성공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는 맞아요. 실무자가 받아야 돼요. 제가 욕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사시겠어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오래 거예요. 사시. 누군가는 그 욕바지의 역할을 했는데 그 욕바지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면은 그 공천이나 인사가 성공할 확률이 많거든요. 저는 거기에 자부심 느낍니다. 아, 내가 평생 배웠던 그걸 갖다가 이번에 잘 써먹었다.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조정식 사무총장도 욕 좀 얻어먹었지만 김병희 의원님이 더 독박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다 끌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다. 왜냐면 어차피 실무자가 안 한 건 알거든요. 그런데 실무자한테 막 욕을 하지만 욕을 하면은요,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풀리면은요, 그럽니다. 당신이 뭘 알겠어. 아, 미안해. 속은 시원하네. 이러고 가거든요. 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억지겠는데 그렇습니다. 그 참고 잘 견디셨고, 전략 공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인재 영입들이 이번에 특이한 거는 험지를 자청해서 간 분들이 너무 그게 많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게 진짜 특이해서 과거에 없었던 거야. 그게 우리가 압승의 원인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압승한 거를 자축하고 있는데 그렇게 험지를 자청해서 가서 생활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뭐 대표적인 게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벨트인데요. 거기도 물론 분위기 좋았었죠. 근데 거기서 치열하게 진짜 거기서 전투를 치르고 생활하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꼴 납니다. 우리가 4년 후에는 국민의힘 꼴 납니다. 어려운 지역에서도 끝까지 버텨줘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 그 바람이라는 걸 갖다 차단한 역할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낙동강 그 벨트에서 바람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충청도가 이기고 수도권이 이기고 서울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같이 생각하고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낙선한 분들 여러 명 있지만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니, 무조건 우리 옆에 있는 유삼년? 같이 붙어 있었고 같이 선거운동했고 이게 왜냐면 윈윈을 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고마운 거죠. 유상현 후보가 거기서 그냥 서진하는 바람을 갖다가 거기서 1차 맞고 우리 쪽에서 그렇게 해서 막아냈기 때문에 그 옆이 이제 영등포고 다 막아낼 수 있었다고 자부심을 네, 갖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최일선에 있었던 게 이제 유상현 후보인 거죠. 예. 전 뒤에서 그것 때문에 온기라도 좀 쏠 수 있었고. 다음 총선에도 공천 이제 담당하실 분들이 또 이제 나올 텐데 미래에 4년 뒤 공천 실무를 책임질 분에게 그러니까 악역을 맡았으면 악역에 충실해야 본인이 악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악역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악역을 임명한 분이 믿고 기다려라. 요번에 저는 이제 대표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감사한 게 그 부분입니다. 기다리기 힘들거든요. 아니, 본인은 더 위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막 돌아가는 거 보면은 숨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희한테도 그렇게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대표님이나 그 지휘부에는 얼마나 많은 얘기가 들어오겠습니까? 그 얘기가 80%, 90%는 전부 다 나쁜 얘기였어요. 그렇죠. 왜냐면 공천도 못 뛰어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얘기도 들어오고 왜 이배수 붙이는데 왜 나는 떨어졌냐부터 모서서 시작해서 시작해서 뭐 언론이 또 공격하는 거. 음해하는 거, 무하는 그쵸. 거 막 별게 다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차단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쉬울 것 같거든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실제 보면 그거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인사했다니까요. 네.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몇 번 물어보고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러잖아요. 주눅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표님이 거꾸로 생각 대표님한테 저거 계속 물어보면서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되면 그거 설명하다 보면
주눅 들고 설명하다 보면 가장 제가 편한 방법은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무능한 사람이 죽는 경우 봤습니까? 별로 없어요. 뭐 할래다 잘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결과가 공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당대표가 인내심을 가지고 권한을 확실히 줬으면 기다릴 줄 알고 외풍을 막아줄 줄 아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고, 당대표가 실무자는 악역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그걸 할 자신 없으면 그 악역에서 자기가 어떤 영광을 보려고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영광을 보면 뭐 공천이 사천이 됐다 해서 난리가 나겠죠. 국민의힘의 저는 중요한 패인이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